자, 2025년 6월 30일 미국 개장전 특징주 및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를 했습니다. 캐나다의 총리가 이 디지털 서비스세 철회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7월 21일까지 무역 협상을 통한 포괄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지난 1년간 1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을 했고요. 최근 3월에 발표한 매도 계획에 따라서 황 CEO가 최대 600만 주의 매도 일환으로 최근에 약 1,500만 달러의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는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증권사마다 투자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은 되게 좋은데 지금 관세 리스크라든가 디지털 채널 부진 등의 악재로 인해서 2026년 1분기 그 다음에 2026년 전체에 대해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트루이스트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유가를 73달러에서 8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역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 목표 주가 70달러에서 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80달러에서 84달러로 상향. JP모건 투자 의견 중립 유지, 목표 주가를 56달러에서 6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UBS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56달러에서 63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즈도 역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 53달러에서 6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주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난 목요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급등을 한 후에 주가가 지금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제 기준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지금 71달러 있죠. 71달러를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8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건 지금부터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71달러 유지 시 8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드 데스크 얘기가 좀 나왔네요. 에버코어가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해서 수요 여건과 광고 제품들의 성과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인라인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를 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지를 했네요. 이거는 실적까지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적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최근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거의 잠자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 보니까. 그런데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트레이드 데스크는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4분기에 182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간 후에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제 예상에도 90달러 초반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표시를 좀 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 AVAV 최근 실적 괜찮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은 저는 보지는 않죠. BTIG에서 에어로바이러먼트의 수주 상황을 분석한 결과 견고한 수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수주 잔고가 전분기 대비 32% 감소를 했대요. 아직 확보되지 않은 수주가 절반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러한 수주 감소가 미국의 스위치 블레이드 구매 계약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어바이로먼트의 수주 전망이 제기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하반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로쿠와 힌지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뭐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크의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올해까지는 적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3분기부터 실적 턴 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3달러면 지금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아마 16달러 정도 플러스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으로 이거는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죠. 4분기, 3Q, 4Q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죠. 트레이드 데스크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Q 좋아지죠. EQ 2분기 그 다음에 3분기 좋아지고요. 아직 4분기까지는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힌지헬스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 높네요.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정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간 실적은 나오지는 않고요. 2분기부터 실적은 적자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버 테크놀로지 최근에 테슬라 쪽에 지금 로보택시가 100대 이상 돌아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버 테크놀로지나 리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높아요.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패스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캐너 코드가 우버가 인간과 로봇 운전자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완전 주행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우버와 리프트는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90달러에서 84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매수에서 보유로 낮췄습니다. 켄터피치 데럴드는 여전히 다수의 성장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테슬라 등 경쟁사의 자율주행 확대가 실제로 시장을 뒤흔드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96달러에서 10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스냅 광고 성장세에 대한 얘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크로 악재가 성장을 제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맥코믹은 뭐 일부 제품의 가격을 4분기에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9월부터 11월까지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맥코믹 그러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겠죠. 좋네요. 차트는 지금 마음에 들어요. 차트는 마음에 들고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소폭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 3, 4분기 실적 괜찮네요. 3, 4분기 실적 괜찮고 내년 실적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역사적 고점까지 10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죠. 4분기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다음에 로빈훗 컴퍼니 포인트가 주가 상승 촉매들이 앞으로 더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9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후드도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타이슨 푸드 투자 의견을 골드만삭스에서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64달러로 제시를 좀 했는데 64달러는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4달러 부근까지 오겠네요. 63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와, 2분기 엄청 좋아지네요. 2분기에 엄청 좋아집니다. 2분기, 3분기 좋아지네요. 이런 종목은 담으셔야죠. 이거는 되게 좋아지네요. 보셨다시피 순이익이 1분기에 7달러에서 305달러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63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베이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가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서 매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조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가 굉장히 좀 높고요. 맥도날드는 UBS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275달러 부근까지 떨어지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0달러 가능하기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추세대 채널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채널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일단 올라갈 때 뭐 일단은 310, 20, 30, 40, 33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275달러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좋아지네요. 실적도 좋아집니다. 원래 이게 맞는 거죠. 타이슨 푸드가 너무 주가가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셰니어 에너지 제퍼리스에서 목표 주가를 288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 높은 건 그냥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 그 종목 그냥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특징주를 분석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직 못 올라간 종목들을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창립자가 주식 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해 실적 좋지는 않네요. 그 다음에 지역은행 관련주가 좋다라는 얘기 때문에 베어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는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2030년까지로 제가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성장을 지금 할 때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 거고 뭐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상승을 더 할 수 있다. 다만 제 관점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 2분기 실적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고, 비자랑 마스터카드는 영국에서 졌어요. 항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하나 작성을 하고 리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던 게 코그닉스였는데, 주가 리포트를 쓴 다음에 주가가 박살이 났더라고요. 실적은 턴어라운드는 됩니다. 실적은 턴어라운드는 되는데 사상 최대의 실적은 아니었고요.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24년, 2022년을 뚫지는 못하죠. 그런데 기대감 때문에 요거는 지금 뚫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실적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폭은 43달러, 앞으로 한 30% 정도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태양광이 오늘 혼조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요거는 봐야겠죠. 두 개를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감세안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항목이 다시 조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중국산 부품 사용을 억제하려는 조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서비스를 시작하는 태양광 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제품에서 중국산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될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요. 세제 혜택 자격 여건은 2027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충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망 통합에 시간이 걸릴 경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우려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퍼스트 솔라나 GE 버너바 같은 경우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정에너지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청정에너지 중에서 수소연료 관련 사업은 오히려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된 안에서는 수소연료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28년 1월 1일까지 제공되면서 기존안보다 2년 연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 에너지나 플러그 파워가 주가가 오늘 1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지금 캐나다에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과 머스크 CEO 활동에 대한 반발 심리로 인해서 아마 2026년 1분기에 캐나다 사업이 적자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머스크랑 테슬라랑 싸우는 게 마무리가 됐을 줄 알았는데 뭐 다시 재개가 됐죠. 당연히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록스는 차트랑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평가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 103달러?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 떨어지네요. 뭐 2분기 실적이 반짝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가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115달러에서 끝이다라고 봐요. 뭐 그냥 이 정도로 저는 체크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클은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번스타인과 JP모건 체인스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뭐 네가 아무리 이런저런 거 다 포함을 하더라도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JP모건 체인스는 너 너무 높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즈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디즈니 요즘에 많이 올라갔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요즘에는
차트를 안 보고 정리만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였는지 요즘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뭐 3분기까지 실적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연간 실적은 좋아지는데 2, 3분기 실적이 좋아지진 않는 모습입니다. 그 주가는 뭐 많이 올라왔네요. 제 예상은 뭐 차트대로 혹은 향후 실적이 반영이 되면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가격은 126달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더나 mRNA 독감 백신 후기 임상 3상에서 시판 중인 기존 백신보다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안 나오겠죠? 실적은 안 나오거나 적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적자네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28.6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 박스권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 땡기지는 않네요. 휴렛패커드, 주니퍼 네트워크스와 인수 절차의 핵심적 규제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오늘 11%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와 이거 박살났을 때 12달러에서 매수를 했으면 잭팟이었네요. 근데 지금은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뉴스가 또 나온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메타 플랫폼스 얘기가 좀 있는데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을 영입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MS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홈디포와 QXO가 이 GMS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팔란티어랑 엑센추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종목 모두 미국 정부 업무 자동화에 참여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일단은 뭐 내용은 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 실적까지 다 체크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얘기가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도 좀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와, 내용이 엄청 많이 나왔네요. 지금 팩트셋에서 2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봤대요.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것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위로 올려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셋이 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 110개의 2분기 EPS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51개 기업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들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59개는 부정적인 컨센서스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뭐 증가 폭은 굉장히 좀 다르다. 이 얘기가 있는 거고요.
장이 시작이 아직 안 됐죠. 요 종목들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홈디포의 유통 자회사인 SRS 디스트리뷰션은 이날 GMS를 주당 110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규모가 약 55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SRS가 건축 및 리모델링 시장에서 유통망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GMS는 스코보드, 천장재, 금속 프레이밍 등 상업 및 주거용 건축자재 유통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메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것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큰 뉴스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뭐 이 뉴스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픈 AI 출신 뭐 연구 인력을 영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 다네요. 팔란티어, 엑센추어 이 내용이 다네요. 테슬라 얘기 조금 더 추가를 해볼까요? 테슬라 다음 찾기. 미국의 감세 법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입법을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이 상원 논의를 거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 기업에 더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감세 법안에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세금 공제를 9월 말에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원이 제시한 연말 종료안보다 더 빠른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악재였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뭐 캐나다 악재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싹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